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존 아니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신문 장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예, 제가 한국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엊그저께 신문을 돌린 것 같은 한 듯한 그런 근육의 기억이 있어서 생생하게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담들, 이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혹시 한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왔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좀 안 돼서 대학을 가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해외에서 뭔가 좀 새롭게 언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재정이 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찾으신다면 일본에는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20년 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전에 이미 시급이 10,000원이 넘었었죠. 특히 이제 신문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한 3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한 3시간 이렇게 해서 총 6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돌리고 한 달에 받은 금액이 20년 전에 20만 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신문사를 이제 옮겨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했던 곳이 이제 하라주쿠에 있는 그 동경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제가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사히 또 4년 대학을 마쳤고 저는 일본에서 그 메이지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그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내 법대로 살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큰 꿈을 안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 제가 열심히 신문을 돌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또 그때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먼저 신문 장학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 신문사 협회가 와서 신문 장학생을 선발해 갑니다. 지금도 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실 저는 그때 떨어졌어요. 뭐 일본어가 부족하다 그랬나? 뭐 하여튼 좀 약하게 보였나? 그래서 떨어졌는데 오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협회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제 유학원을 알아보러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강남역에 있는 한 유학원에서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플랜카드를 보게 돼서 제가 그 유학원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유학원을 통해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 유학원을 통해서 일본엔 갔지만 그 유학원에서는 저를 신문사를 소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뭐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도 또 일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나한테 소개를 못 해줬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6개월치의 학비를 다 지불하고 일본을 건너가서 신문을 바로 돌리면서 이제 돈을 벌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낙심을 하게 됐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는데 말도 안 통하지. 돈도 없지. 3개월 되니까 생활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신주쿠를 한 네다섯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빈자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신문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일본에 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의 뭐 한 7년 동안은 신문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학비도 제 손으로 다 했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 그 어머님이나 형제들한테 어, 땡전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다 알바를 했고, 물론 이제 신문을 돌리면서 또 낮에는 또 시간 날 때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신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정말 일본에는 뭐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뭐 빠찡코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배달, 음식 배달, 그 다음에 설거지. 뭐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당시에도 넘쳐났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에 가서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학비가 조금 비싸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부모님이나 형제님들한테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일본에는 여러 가지 전문 학교들이 많아서 그 전문 학교에서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기술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뭐 돈이 뭐 넘쳐나서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뒤늦게 갔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에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원하던 대학을 가지 못하고,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와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있던 중에 이런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싶어서 대학은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일본을 가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사실 히라가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1년 동안 일본에서 일본어 학교를 다녔고, 또 2년 차에는 제가 원하던 대학이, 저는 사실 법대를 가려고 간 건 아니고요. 방송학을 전공하려고 갔었는데, 일본에서는 방송학으로 유명한 대학이 일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본 대학이 있는데 그것을 받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더 일본어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일본 대학에 있는 그 우연찮게 법학 그 청강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들어가긴 거긴 한데, 그 일본 대학의 법학생, 그러니까 법학이죠. 법학과의 청강생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뭐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 일본 대학에 다니면서 법학을 이제 조금씩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공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법학과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의 그 아르바이트는 참 많이 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주차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스시집에서 초밥을 배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도시락도 배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또 일도 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상당히 페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한 것들에 대해서 뭐 급여를 깎거나 아니면은 뭐 급여를 안 준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뭐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전혀 없었고 상당히 페이도 셌었죠 그때. 특히 그 신문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숙식 해결이거든요.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하라주쿠인데, 하라주쿠는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이의 그 뭐라 그럴까 도시잖아요. 신주쿠 옆에 있는. 그래서 집값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마침 제가 신문을 돌렸던 그 신문사가 그 하라주쿠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면서 30만 원을 그 당시에 이제
3만 행 정도 했으니까 뭐 30만 원으로 하죠. 30만 원을 내면은 거기서 잠도 재워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돌리면서 일본어 능력 시험을 또 통과해서 또 그 일본어 능력 시험을 가지고 또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해서 그래서 대학에 두 번째 이제 했을 때는 2년차 때는 합격을 했죠. 그 당시에 정말 합격을 했을 때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일본어 공부를 해서 또 열심히 또 영어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왜냐면은 그 대학교의 시험에 그 영문을 주고 그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었죠. 그래서 일본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면접을 통과했고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신문 장학생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말이 참 7년이지 내가 어떻게 그 기나긴 세월을 그 신문을 돌리면서 그 일본에서 살았는지 참 저도 신기한데 장점은요 되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데 아무래도 자전거로 신문을 배달하다 보니까 이 하체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이 됩니다. 물론 저는 자동차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오토바이로 신문을 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문 장학생으로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기를 원하신다면 원동기가 됐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됐던 그거를 반드시 따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왜냐면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일본 면허증으로 바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제 면허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면허증으로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법이 바뀌었는지 중간에 이제 그 국제 면허증으로 오토바이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이제 국제 면허증으로 급한 불은 껐고요. 그러나서 일본에서 면허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증을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했죠. 자전거로 신문을 돌리는 것과 오토바이로 신문을 돌리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오토바이로 신문을 돌리면은요 정말 수월해요. 예. 자전거로 물론 장단점이 있죠. 자전거로 돌리면은 그만큼 건강해지죠. 하체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신문을 돌릴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역시 겨울이요. 겨울과 그리고 비가 올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몸으로 다 비를 맞아가면서 그 눈을 맞아가면서 신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추웠죠. 추운 거는 괜찮아요. 이제 막 한참 이렇게 막 신문을 돌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이제 반팔만 입고 신문을 돌리게 됩니다. 추운 건 괜찮은데 제일 힘든 건 비 올 때예요. 비 올 때는 정말 그 신문도 하나하나 젖지 않게 이렇게 비닐에다 다 넣어서 배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1시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강한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신문을 넣고 왔는데 자전거가 엎어져 있어가지고 신문이 다 젖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집을 돌리다 보니까 가끔씩 빼먹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불착,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불착이라고 그러죠. 근데 후착크라고 하거든요. 도착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혼나죠.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냐.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고 제일 힘든 건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는 게 제일 힘들죠. 새벽 3시에 이제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2시 반 정도에 이제 일어나서 일명 찌라시라 그러죠. 이제 전단지, 죄송합니다. 그 전단지를 이제 신문에다 다 낍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 전단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끼는 기계가 있을 정도로 그 전단지를 신문 본지에 다 껴서 그거를 뭐 적게는 한 100부, 많게는 한 200부 정도, 그래서 뭐 250부, 제일 많이 돌리는 한 300부 정도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문 앞에다 싣고 그리고 아침에 자전거로 신문을 다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연찮게 어떤 분의 유튜브를 보다가 그 신문 장학생 그 동영상을 누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최근 걸. 그래서 되게 측은하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게 측은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자료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만약에 내가
뭐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대학을 나왔지만 뭔가 좀 더 내가 원하는 그런 걸 공부하고 싶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신문 아르바이트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일본이 취업이 엄청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문사에는 사람이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일본어가 되지 않아도 신문 돌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신문만 잘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신문을 돌릴 수 있는 곳을, 신문사를 소개해 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을 통해서 가도 되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셔서 찾아다녀 보세요. 그 신문사라고 다 있거든요. 보급소라 그러죠. 예.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혹시 빈자리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자리가 없으면 연락처를 주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신문을 돌리는 사람들이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연락처를 주고 운 좋게 저처럼 정말 딱 갔는데 거기에 마침 자리가 비어 있어서 바로 신문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행운도 얻게 됩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운도 결국은 준비한 사람들한테만 운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운이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큰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이 아닌 일본에서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